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스포츠 쾌도난마 시간입니다. 주말에 또 오늘 아침이었던가요? 미국의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낭보를 전해왔던데 최동호 평론가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류현진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해도 됩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합니다. 예. 더군다나 저로서는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일단 이제 부상이 심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재활하고 올라온 거지만 그 사이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으셨거든요. 자, 그런데도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아요. 던지는 거 보면은. 예. 오늘도 이제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 선발을 등판했는데 8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5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8이닝 무실점의 시즌 5승이 수치로만 보면은 그냥 잘 던지는 선수예요. 근데 이 투구 내용을 보게 되면 놀라워지는 거죠. 이 7회까지는 노히트 노런이었습니다. 7회까지 노히트 노런 가다가 8회 1사 이후에 2루타로 첫 번째 안타를 허용했고요. 이 탈삼진 9개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이닝당 1개 이상씩의 탈삼진을 가지고 오는 거고, 오늘 그리고 6회에 볼넷 1개를 허용했는데 이 볼넷이 올 시즌 개막 이후에 세 번째 볼넷입니다. 이야, 참 대단합니다. 근데 평균 자책점도 1.72를 기록했거든요. 예. 평균 자책점 1.72는 그러니까 오늘 호투를 해가지고 평균 자책점 1점대로 진입한 건데 예. 1.7이면 정말 최정상급 평균 자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2일에 샌프란시스코하고 경기했었거든요. 예. 5월 2일 샌프란시스코전 이후로 24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점대 방어율이면은 류현진의 지금 방어율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낮은 거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한 게임을 다 혼자서 던졌을 때 한 1.7점쯤 내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2점을 채 안 내준다. 한 점 또는 2점 정도 예. 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오늘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한화 있을 때는 류현진 선수를 소년 가장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혼자서 팀을 다 책임진다. 예, 근데 혼자서 팀을 책임진다는 의미는 타선에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예. 수비에서의 실책이 좀 많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LA 다저스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를 도와준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6회에 아주 그림 같은 건데, 보통 이 그림 같은 보살이 나오거든요.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야구 용어는 아니고 인터넷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외야수들이 공을 캐치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통 빨래줄 같다고 얘기를 하죠. 팽팽하게 잘 던져서 빠른 송구를 해서 이 홈플레이트나 아니면은 1, 2, 3루에서 정확하게 송구를 해가지고 거의 살아야 될 주자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6회 더블아웃을 시켰는데 그런 얘기죠? 예, 외야수가 정확히 송구를 해서 잡는다는 거죠. 예. 주자를. 러닝 하려고 뛰어가려고 하던 주자를 돌아와야 되는데 잡았으니까. 예, 예. 6회도 안타성 타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익수 앞에 원바운드로 떨어지는 안타성 타구인데, 이 우익수 이 벨린저 선수가 원바운드 후에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1루로 송구를 해가지고 잡아냈죠. 근데 중계 화면에 느리는 화면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세이프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이제 비디오 판독에 들어갔거든요. 예.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이제 판정이 됐죠. 이런 이제 수비에서 아주 좋은 수비의 도움도 있었고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놀라운 게 이렇게 그냥 노히트 노런으로 7회까지 계속 갔거든요. 예. 이 그리고 8회 1사 이후에 2루타를 얻어맞았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2루타가 얻어맞았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 잘 던지다가 노히트 노런이라는 기록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죠. 그러겠죠. 그러다가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타자 연속 범타로 잡아내가지고 8회 위기를 아무 일 없이 넘어간 거죠. 이 점도 아주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안타, 거의 홈런성의 2루타를 맞고 나서도 스스로 위기에 빠지려고 하는 자신을 구해냈다 이거죠, 스스로. 예, 그렇죠. 이런 거 그런 보면은, 점이 참 대단하군요. 이런 거 보면은 이 메이저리그 초반기에 데뷔 이후에 또 부상당하기 전까지, 물론 이제 그때도 류현진 선수 잘 던지긴 했지만 경기 초반에 점수를 많이 허용했었어요. 메이저리그 데뷔
초기에는 그러니까 예. 1, 2회에 점수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보면 이제 몸이 좀 덜 늦게 풀린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위기 투구수 관리에 좀 문제점을 드러낸 적도 좀 있었거든요. 네. 자, 이런 거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약점들을 이제는 본인의 이제 경험치로 스스로 이제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역시 아주 다양했어요. 구종이. 네. 한 4가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직구라고 얘기하고요. 미국에서 이제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요즘엔 또 그걸 또 속구라고 이제 바꿔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직구에다가 우리가 이제 커터로 보통 얘기하는 컷 페스티벌 그리고 이제 체인지업 그리고 커브 정도까지 아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는데 이 놀라운 게 이 베이스볼 서번트라는 미국의 그 야구 통계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제 매 경기마다 이제 이 투수의 이제 투구 내용을 분석해 가지고 사이트에 올리는데 오늘 올린 그 자료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계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이 투수 뒤쪽에서 카메라를 잡아서 이 포수의 이 포수 미트 근처에 사각형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구분을 하죠. 이제 그 구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투수의 스트라이크가 어디로 집중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사각형을 9칸으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 9칸으로 나누는데 이 류현진 선수의 그 스트라이크는 이 정사각형의 왼쪽 오른쪽 모서리 양쪽 끝.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라이크 존을 지난번에 왜 말씀드릴 때 이런 컵 하나 사이로 공 하나 얘기했었잖아요. 그 공 하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트라이크 존을 걸쳐서 들어오는 스트라이크가 많았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정말 자신감 있게 내가 언제든지 이제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메이저리그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옛날에 우리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커맨드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이 커맨드하고 로케이션이라고 던지고 싶은 지점, 그러니까 던지고 싶은 지점에 내가 던지고 싶은 코스를 던진다는 얘기인데 정말 자유자재로. 안 그래도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컨트롤 제구력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주로 커맨드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한번 얘기해 주신 게 제가 LA 다저스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듣다가 뭘 생각하고 들으니까 알고 들으면 들리잖아요. 그분도 순수한 백인 인종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데이브 로우츠 감독. 다저스 감독. 약간 유색인 같았는데 저는 야구를 해서 얼굴이 많이 타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순수한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앵글로 섹슨족 백인 그런 것 같지는 않았는데 굿 커맨드라는 말 딱 들어오더라고요. 커맨드라는 말 쓰는구나 싶었는데 그 스트라이크 존의 왼쪽 아니면 오른쪽 끝으로 주로 몰렸다는 얘기는 한 복판에 집어넣는 일이 별로 없고 스트라이크에서도 제일 구석을 찾아서 치기 힘들게 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어깨 수술이라는 투수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걸 하고서도 이렇게 전성기에 못지않은 지금이 이 기록으로만 보면 지금이 전성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 커리어 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점이 참 그게 쉽지 않은 게 재활 과정에서의 자신을 이겨내야 하는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긴장이나 팬들의 자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구단에서 자기를 기대하는 거에 대한 은근한 스트레스도 상당할 텐데 그런 걸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는 류현진 선수가 잘 익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본인의 이제 끊임없는 노력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변화를 실제로 읽어낸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깨 수술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팔꿈치 수술도 했지만 어깨 수술하고 난 뒤에는 아무리 잘해도 수술 이전에 어깨를 열어보기 이전에 공을 던지는 힘듭니다. 볼 스피드 안 나오고 때문에 살아남는 한 20% 정도의 어깨 수술 경험 투수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리 그 이전에 강속구를 던졌다 하더라도 이제 강속구가 아니라 컨트롤 위주, 제구력 위주의 투수로 변화를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근데 류현진 선수는 뭐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 이 제구력 위주의 투수로 변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복귀 이후에 좀 먹혔어요. 복귀하고 난 첫 시즌에 아니 3년 정도 됐죠. 이렇게 먹혔는데 딱 한 시즌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종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타자를 압도하는 볼 스피드와 직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장착을 했는데 이 컨트롤을 승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종을 다양하게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4가지에서 한 5가지 정도의 구종을 유효적절하게 던진 것을 보면 본인이 내가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정확하게 생존의 비법을 몸으로 체득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저로서는 이제 좀 지금까지 본 경험으로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불가사의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뭐냐면 류현진 선수는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즌까지 보고서 모두들 잘 던진다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잘 던질 수 있을까 그렇죠. 믿을 수가 없다. 부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올 시즌 이제 가장 류현진이 내년에 FA로 되기 때문에 증명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은 괜찮다. 그리고 선발 투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이닝 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 6이닝은 넘어가지 되거든요. 예. 아무리 잘 던져도 4회, 5회 무너져서 일찍 강판당하면 선발 투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 이닝 히터로서의 존재감을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지금 7이닝, 8이닝까지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굉장히- 완봉승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그동안 류현지의 어깨를 보고서 의문을 가졌던 점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다른 팀 구단주나 감독들에게 봐라. 나 아직 쓸만하다. 예.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수술을 받은 건 맞지만 난 그 이후로 더 많은 공을 개발을 했고 예. 내놓을 상품이 많고 지금 당신들이 올 시즌에 보고 있다시피 난 8이닝까지도 완봉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5이닝, 6이닝 넘기기에 급급해하는 선발 요원 정도는 나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예. 걸 아직까지는 웅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잘할 때는 예. 모든 게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말에 성찬이 막 차려지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향적으로 또 기조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2일 샌프란시스코전 이후에 24이닝 무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8경기에 등판했는데 8경기 전부 다 투구 내용 다 좋았습니다. 그중에 이제 5승인데 5월 2일 이후로만 지금까지 24이닝 연속 무실점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과 같은 투구 내용을 어쩌다 한번 잘 던진 베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평균적으로 지금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3이닝만 더 실점하지 않으면 3게임 연속 점수를 내주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예. 17이닝이니까. 예. 그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러다 보니까 싸이 영상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도 LA 타임즈가 이 싸이 영상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싸이 영상 후보는 이제 그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칸 리그 각 리그별로 한 명씩 한 해 이제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럼 상인데 모두 2명을 주나요? 예. 양 리그에서 한 명씩.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시즌 절반도 지나가지 아직 않았는데 싸이 초반이니까. 영상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은 충분히 싸이 영상 후보의 지금 페이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페이스를 계속 유지한다면 뭐 싸이 영상 후보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군요. 영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점대 방어율은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굉장히 지금 높게 치는 거죠. 예, 굉장히 높고 평균 자책점만 보면은 내셔널 리그에서 이 미러키의 잭 데이비스라는 1.53가 한 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어서 2위거든요. 근데 평균 자책점만 2위고 이 잭 데이비스와 여러 가지 다른 지표 예를 들면 이닝당 출루 허용률 그리고 포볼 개수 지금까지 그 던진 이닝 수를 보게 되면 류현진 선수가 훨씬 더 앞서거든요. 그 선수보다. 예.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도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보고서 이 투수의 능력을 평가하기 힘들고 볼넷과 이 탈삼진율 그리고 이닝당 출루 허용
그리고 이 선발 투수는 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선발 투수의 이 내구성을 보여주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닝이거든요. 예. 투구 이닝. 여기에서도 앞서가니까 류현진 선수가 현재까지를 보면 당연 영순이라고 봐도 되죠. 예. 원래 이렇게 잘했었던 선수죠. 류현진 선수요. 예, 예. 이렇게 잘했던 선수였었죠. 그런데 미국 건너가자마자 데뷔 시즌 잘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상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건데 이 부상 참 이게 선수들로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 가끔가다 들어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컷 네. 패스트볼 그리고 체인지업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 뭐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커터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컷 페스티벌의 이 준말이거든요. 컷 페스티벌은 뭐냐면 이제 그 페스티벌 그러니까 직구처럼 날아오다가 타석 근처에 와가지고 옆으로 휘는 겁니다. 컷 그 뜻이에요? 예 맞습니다. 잘라가지고 옆으로 휜다 이 뜻인데 타자가 보기에는 타자 바로 앞까지 올 때는 직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볼 빠르기도 그냥 일반 비슷하고. 페스트볼에 특별히 뒤지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컷페스티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체인지업은 직구처럼 날라옵니다. 직구처럼 날라오는데 타석의 이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이 처음에 느꼈던 시속하고 이 타석에서 느끼는 공의 이 속도가 한 15km, 뭐 16km 이 정도 차이가 나죠. 빨라요, 아니면 늦어요? 더 느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트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타자의 타이밍을 뺏는다고 얘기를 하죠. 예. 배트가 크게 헛도는 경우가 아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예. 이거 찾아보시면은 뭐 이 그립이라고 공 쥐는 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예. 당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거요? 당구에서 우리가 이 공이 오른쪽으로 가게 치려고 하면 스냅을 이렇게 이 주고. 오른쪽을 쳐가지고 공이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거고 예. 왼쪽으로 가게 하려면은 이 왼쪽을 쳐서 또 이렇게 회전을 주면 그렇죠. 되는 거고 또 역회전도 있거든요. 예. 던질 때 역회전을 주게 되면 이 타석 근처에서 공의 속도가 줄게 떨어진다. 되죠. 아. 그러니까 왜 그래서 당구공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당구 용어가 일본 말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다 뺐습니다. 쓰면 안 되는데 왜 그 뭐 히끼라고 하는 예, 끌어치기 예. 그게 이제 페스티벌 아니 그게 이제 그 체인지업. 체인지업 예. 툭 타자 근처에 와서 역회전이 볼이 상당히 걸려서 늦게 예. 아니 그 당구야 막대기로 볼의 아랫부분을 탁 힘을 줘서 예. 치니까 그런 게 이해가 가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부터 역회전을 주나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참 보통 신기해. 우리 얘기할 때 예. 투수들이 이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이 손톱 예. 손톱이 뭐 깨졌다 뭐 이런 얘기 그래요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밴드 붙이는 것도 예. 밴드 붙이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왜냐하면 반칙이군요. 밴드 예. 붙이면. 이 이제 투수와 관련돼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이 손톱이 깨진다는 얘기하고 실밥을 긁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게 실밥이 두 줄로 가 있죠. 이건 이제 회전을 주기 위해서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에서 이 공을 이렇게 비틀어서 회전을 준다거나 아니면 놓는 순간에 손끝으로 눌러서 역회전을 줘야 되니까 공 윗부분을 눌러지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마치 그 당구공 끌어치기 할 때처럼 예. 회전이 이렇게 걸리게 하는. 예. 근데 그 아주 예민하게 예. 그 예민하게 손끝의 감각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선수들이 좀 예민한 선수들은 더가웃에 있을 때 야구공을 항상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공을 던지기 위한 그립, 그러니까 손가락 걸치는 거라든지 실밥을 던지면서 놓는 거라든지 이걸 그냥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죠.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투수라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들도 프로 선수니까 직업이 맞긴 맞고요. 투수라는 포지션이 야구에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투수는 그 리듬이나 이 접촉감 이런 것을 계속 느끼기 위해서 익히느라고 계속 볼을 쥐고 산다. 네. 심지어 이 이닝 교대 그때마저도 더가웃에 있을 때도 물론 이제 모든 선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예민한 선수들은 항상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막 가서 홈런 큰 거 2개 연거푸 맞고 그러면 많이 슬프겠네요. 사실 이제 좀 안쓰러워요. 투수라는 사람들. 가족 같은 입장에서 예. 만약에 이제 우리 이강인 선생님의 이제 아들이 야구 선수 투수다 잘 던지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이 롯데에 예. 10회 연장에서 홈런 한 방으로 10대 9 한 점 차로 졌거든요. 어우. 근데 그 삼성의 그 마무리로 나온 투수가 김대우 선수였었는데 마무리로 나와서 투아웃 잡고 투아웃 잡는 동안에 홈런 하나 내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이 홈런 맞고 무너진 투수의 얼굴을 바라보면 참 온갖 게 이제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정말 대단한 투수는 제가 여태까지 한 3명 정도 봤는데 예. 홈런 맞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 한번 또 때려봐 하고서는 똑같은 코스에 또 던지는 투수가 있죠. 그건 대단한 배짱이자 대단한 배짱이다 대단한 실력이기도 해요. 그게 실력 없이 그런 배짱만 부리면은 그러겠죠. 뭐 고연 부리고 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또 홈런을 맞으면 그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지만 예. 그 구질 똑같은 코스로 다시 던져서 타자를 압도해 버리면 예.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1대1이거나 예. 투수가 길을 죽지 않을 근거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정신력이네. 대단한 정신력이죠.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구가 이제 그 팀 경기잖아요. 예. 단체 경기이긴 한데 가장 요약해서 보면 투수와 타자의 1대1 개별 대결. 개인 경기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류현진 선수는 4가지에서 5가지 정도의 구정이 있다. 볼은 네. 메이저리그 평균 볼 스피드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한 게 있으니까 류현진 선수가 첫 번째는 주로 어떤 공을 던지고 두 번째 어떤 공을 던지더라. 이걸 이제 금방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머리에 입력해놓고 난 뒤에 다음서부터 류현진 선수 중계를 보실 때 나는 어떤 공을 먼저 던질까? 내가 타자 입장이라면 뭘 노리고 올까? 요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이 단체 경기 야구를 투수와 타자의 대결로 해가지고 재밌게 예. 읽어갈 수가 있죠. 기왕에 큰 물에 진출했고 수술이라는 시련도 겪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올 시즌 전에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예. 격려의 뜻도 담겼고 자신의 목표 비슷하게 이제 다부짓는 말이기도 했겠지만 20승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 목표가 현실로 그 숫자가 류현진 선수에게 현실로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한 영광이자 뭐 우리나라로서도 뿌듯할 일이잖아요. 지금 페이스만 유지하면 이제 싸이 영상 후보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싸이 영상을 받게 되면 외국인 선수 투수 중에도 받은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없을 리는 없겠죠. 뭐 기분에 도미니카나 뭐 예. 큐바 선수 출신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이 영상을 받게 되면 예. 어디 박찬호의 그 첫 번째 메이저리그 진출 예. 그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축구, 야구 등등등 우리 뭐 괜히 제가 국가주의, 쇼비니즘이나 그냥 애국심을 이렇게 강조 그럴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훌륭한 기량으로 본고장이라는 데 가서 기죽지 않으면 물론이고 새로운 역사를 하나 쓰는 말 그대로 금자탑이라면 얼마나 신나고 그러겠어요. 신나죠. 저도 예를 들면 박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었을 때 멋있게 해냈듯이. 저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개인의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보다 자꾸 뭐 국가주의 무슨 애국심을 강요하는 거 굉장히 많은 게 비판해온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류현진 선수나 송민 선수의 쾌거를 평가절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거 뭐냐면 이거를 개인의 성취를 통해서 하는 것만큼 우리가 보고 즐기면은 된다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김병경 선생님이 프로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에 관한 소식도 가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라는 제언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상 차리실 때 예. 참고해주시고 능히 뭐 최 선생님 당연히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뭐
류현진 그리고 지난번에는 손흥민 등등 하루하루 스포츠 코너는 재밌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잘해줘야지 저도 먹고 사는데. 자부심을 아주 느끼네요. 우리 정치 수준만 좀 올라가면 예. 여러 가지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